일단 200만 원을 받으신다 라고 하면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서 뭔가 내가 저축을 하고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몸값을 올리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2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일단 저축 투자 모으는 거 절약하는 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고정비 쓰시고 한 50만 원은 자기 개발에 쓰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투자에 세미나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그거에 50만 원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롱텀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없이는 여러분 몸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격증 없이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어에 대한 그런 다양성 없이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올려요. 그 일을 정말로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사실 2년, 3년 배우면 다 늘어요. 일은 다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야 될 때는 결국 내 돈을 써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책을 사서 읽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뭔가 인터넷 그런 강의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 없이는 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00만 원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 돈을 진짜로 갚는 데 쓰시려면 내 몸값을 올리는 데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영어 공부에 요즘 심취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몸값을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그 바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어를 하셔도 되고요. 중국어를 하셔도 되고요. 프랑스어를 하셔도 되고요. 한국어, 모국어 이외에 꼭 외국어를 장착을 하시면 저는 이거는 정말 100%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은 사실 시기가 없어요. 무조건 저는 1주택을 하셔야 된다. 1가구 1주택이 안 된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모으거나 불리거나 이런 것도 계속 하셔야 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의 큰 자금이 투자되는 투자처는 저는 주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억을 모아보세요. 1억을 모으시면은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첫 번째로 1억을 모으시면 집을 사셔야 됩니다. 지방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 집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마시고 1억 정도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투자는 없죠. 하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투자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네, 빌라 이런 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 사지 마세요. 전문가의 영역. 단독주택 전문가의 영역. 하지만 아파트 아주 접근성 좋아요. 아주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도 가장 실패가 적어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셔서 어떻게든 대출을 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보세요. 근데 브랜드 아파트 못 사죠. 브랜드 아파트는 1억짜리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한 동만 있는 그런 아파트 있거든요. 그거를 사세요.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자산 평가가 제일 좋고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현금으로 바꾸기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금 침체돼 있어서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게 힘들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1억을 꼭 모아보시고 그거를 대출을 꼭 껴서 아파트 한 채를 서울에 있는 걸 꼭 사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이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1억을 모아서 또 조금 더 큰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모아서 또 조금 큰 데로 옮길 수 있다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분양권 청약 확률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에게 그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행운이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사는 거 1가구 1주택은 저는 언제든지 굉장히 무조건 추천입니다. 영끌은 하시면 안 돼요. 영끌을 작년 재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자
부담 2배가 됐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원리금 다 상환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요. 이자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원리금을 만약에 100만 원 내고 있다? 근데 작년에 다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캐파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또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을 팔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어때요? 네, 부동산 시장 굉장히 하락돼 있죠. 집값 떨어져 있죠. 따라서 영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정말로 풀로 땡기시면 안 돼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돈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월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보다 넘어버리면 그것도 결국에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 돈을 생각해서 지출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지출을 하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그냥 뭐 차트를 보시면 그게 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5년, 10년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수익이 되는 구간이 5년, 10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계획을 잘 짜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못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가 좋은 시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늘 위기고요. 늘 문제는 어디선가 터지고요. 좋은 날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문제는 또 터지고요. 좋은 날은 또 오고요. 문제는 터지고, 이 텀이 정말로 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되냐? 자, 고금리 시대에 나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고금리 시대는 저축을 해야 돼요. 투자보다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때도 물론 투자는 병행되어야 되겠지만 고금리 때는 저축을 하셔야 돼요. 예금을 하시든지 적금을 하시든지 뭐 다른 어떤 걸 하시든지. 그 다음에 분산 투자로 모든 걸 나눠 놓으셔야 돼요. 적금이나 예금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뭐 연금에만 몰빵돼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른 뭐 부동산에만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 안 돼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제 시기에는 결국에는 내 몸값이 수익률인 거거든요. 내 몸값을 올리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내 몸값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자산의 이 사이클이 내려갈 때는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정말로 수익률이거든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자산이 올라갈 때는 사실 500만 원 이거 벌어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자산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여러분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거 월 배당 500만 원 받으려면 여러분이 과연 그 주식으로 얼마를 갖고 있으셔야 될까요? 몇십억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값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절약, 저축, 투자 계속 병행해서 계속 모으고 불리고 그 사이클을 한번 타고 사이클이 어려울 때는 내 몸값으로 수익률을 커버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재테크 전략을 짜셔야지 결국엔 롱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